선생님과 두 배우 강예원, 이상민 씨 모시고 오늘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실로 보니까 더 예, 먼저 그 인상을 좀 제가 간단한 인상을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남수 역을 연기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아 역을 맡은 강예원입니다. 수를 맡은 이천하입니다. 먼저 날 보러 와요. 이 작품은 이 두 배우의 어떤 연기 변신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저도 놀라운 작품이었고요. 또 이천하 감독님은 사실 이번 작품이 네 번째 장편이시죠. 사실 그때 좀 많은 분들이 모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날 보러 와요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조금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예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언제나 나오는 어떤 수식어들이 엽기, 단락, 엉뚱, 섹시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단어가 이 작품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반전의 쾌감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고, 또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훈남 배우시죠. 네, 저는 두 번째 20살이었나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조연출로 나오는 최윤석 씨, 또 그 작품에서는 조연출로 같이 나와서 그 작품이 괜히 연상했는데 특히 저는 계곡 수장님인가요? 팬들 다 아시죠? 네. 네, 많이 좀 떠올랐던 작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두 배우분께 먼저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작품이어서 어떤 도전이었을지 조금 궁금한데 그 첫 시작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 제가 갖고 있는 그냥 한 면일 뿐이었거든요. 네, 다른 면을 보일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감사하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전혀 다른 쪽 접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이 저는 아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보신 모습이 저희하고 여러 가지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있는 것을 표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어요? 처음 감독님을 뵀을 때 이 영화를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들었어요. 네. 시나리오가 그때는 수정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봤을 때 그 방향이 조금은 보였는데 어떤 종착역 그 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방향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실제로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 방향으로 수정 중이셨고, 그래서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고 기대가 되게 됐었어요. 김명환 씨 어떠세요? 무서워요? 저는 사실 첫 스릴러 도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저를 봤던 재밌는 모습들이나 예능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의 인식이 너무 강하실까봐 몰입이 안 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처음에 앞섰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강예원으로 안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었고요. 힘들었어요. 그냥 저는 소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회도 다 늘 감사했지만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여기에 몰입한 건 저는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예원아 수고했어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이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힘들었다 이런 세 가지가 떠올라요. 그 배우의 말씀을 좀 감독님 좀 보충해 주시죠. 저는 배우분들과 좀 전까지 같이 있지 않았고요. 이렇게 서서 영화를 또 한 번 다시 봤어요. 정말 만성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반응도 보고 싶었고 어디서 놀라고 어디서 웃고 뭐 슬퍼할지 그래서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두 배우분 너무 잘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전에 많은 인터뷰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따로 이제 두 배우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무심하고 독하게 현장에서 그냥 내버려뒀던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무섭게도 이 감독이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오히려 많은 푸시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캐릭터에 동화돼가지고 스스로 막 연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 했던 게 좋은 결과를 이렇게 연기를 보여주고 아닌가 하지만 되게 힘들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감독님 그 말씀하실 때 약간 강현 씨가 한번 살짝 때려보고 싶은 것 같은데 감독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때려본 게 아니라 쳐다본 저 못하면은 여기가 찢어졌거든요. 눈이 크니까. 근데 감독님은 진짜 말대로 풀어주셨어요. 근데 믿고 풀어주신다고 항상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우들은 그게 더 무서워요.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책임을 지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고 궁금한 걸 여쭤보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되게 작품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피곤해하셨어요. 바쁘신데 질문이 많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감독님만이 그냥 저를 보고 따뜻한 미소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없었지만 되게 기댈 수 있는 뭔가 쉼터 같은 집이 했어요. 그 영화 속에 병원장 같은 미소를 지고 계시죠. 뭐죠? 저기 사진 보고 그 병원자하고 저 너무 닮았다고.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상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좀 힘드셨던 점 없어요? 비슷한 부분일 것 같은데 확실히 연기자한테 디렉팅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좀 꼬여 있는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촬영 중간에도 약간 성장해가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후반 작업에서도 성장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감독님은 미리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고 계셨으면 조금 더 연기자들에게 방향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연기자 입장에서 자기식으로 좀 상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으니까 근데 여쭤봤는데 감독님은 괜찮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영화라는 게 사실은 셰이프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스토리를 만드는 건 아니어서 계속
성장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라는 건 촬영 전에 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야외 촬영은 날씨 변화랄까 세트 어떤 다른 사람들끼리 일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나중에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저도 말하는 걸 느꼈는데 이번 영화도 그 성장이 좀 컸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나오게 돼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연출했더라면 배우분들을 굉장히 디렉션을 많이 줬었고 그 연출자로서 정말 뛰어난 연출자다 이렇게 하는 대로 해, 왜 하는 거야? 더 했을 텐데 저는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조금 더 미완된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감정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거라서 좀 풀어놓고 많은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식의 연출을 했던 것 같아서 배우분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이철아 감독님이 그 G.O.D의 그 거짓말 뮤직비디오를 하셨고 사실 그 SM의 그 H.O.T의 거의 모든 그 연출을 했죠. 아 H.O.T 이후를 거짓말 뮤직비디오는 정말 그 우연하게 그 학생들 작품처럼 시작했던 몇몇 학생들이 실제 계셨던 감독님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대신해서 연출을 하게 됐던 행운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아시서부터 SM, 보아시서부터 SES, 보아시,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영화 연출하게 될까지 했던 분들이 동방신. 뮤직비디오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영화 연출의 연습이라고 하면 또 뮤직비디오 감독님들도 싫어하실 텐데 연출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과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랑 따윈 필요 없어서 데뷔하실 때는 정말 춤으로서는 굉장히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가 드는 생각이 이번 작품을 보면은 그 거의 첫 도입부터 어떤 특별한 자막이라던가 대사 없이 정말 단순해 그냥 숨가쁘게 시작을 하잖아. 그 오프닝을 보면서 되게 그 흡인력이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드 생각이 이번에 그 이철아 감독님께서 뭔가 좀 정말 작정하고 이 작품을 만드시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 처음 하시던 각오 같은 게 조금 그렇죠. 네 번째의 공식 작품, 그 영화에 상영하는 영화라는 작품 네 번째지만 그 사이사이 영화 감독들이 많은 작은 작품들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단편 영화 찍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장르를 하고 뭐 공포 영화나 뭐 스릴러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 작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애착을 갖고 했죠. 근데 그 전 작품도 모두 애착을 갖고 합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작품은 도입 후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푹 빠져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호흡으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좀 작정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러닝타임도 90분의 러닝타임을 넘기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시나리오 때부터 굉장히 쫓겨나려고 하나요? 아주 치밀하게 직접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관객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서 연출자로서는 조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를 등장한 것들이 그 두 배우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설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기괴한 공간이 있었고 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PD라고 하는 또 전문직이라고 설정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갇혀있는 어떤 인물과 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그 PD라고 하는 어떤 전문직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특히 우영씨 같은 경우에는 김상중 씨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김상중 선배님과 밥을 먹는 이제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제 이런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공부자들 편에 저희랑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사회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지만 법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어서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사명감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도 좀 더 정말 나 같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없어야겠다. 이 영화는 이제 영화적 요소로 반전을 넣었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정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이런 환자 분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허락을 하셔야 저를 만나주실 텐데 그런 거를 허락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들어가서 상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겠어 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그냥 제 안에서 현재 그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 정신병동 안에서 그때그때를 제가 빨리빨리 그걸 흡수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상윤 씨 같은 경우는 작품 속에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좀 다른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시고 그 프로를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이 선배님을 롤 모델로 삼았고요. 그거 외에 대부분의 그런 시사 프로에서도 보면 좀 정형화된 진행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뭐랄까 정말 좀 과장되게 진행을 한다는 느낌을 좀 더 할까 했는데 감독님이 그때 제가 첫 번째 했을 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편하게 실제 말하는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중간 지점을 찾아준 것 같아요. 좀 더 정말 그런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차별을 주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 여쭤보시고요. 그 제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날 보러요라고 하는 제목이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의 그 연극 원작 제목이고요. 또 저는 한때 떠오른 작품이 그 사설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설정이 그 올드보이에서 보는 사설 감금방 저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남자가 그 이름을 쓸 때 보면 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그 올드보이에서 그 유지태 씨가 연기한 인물이 또 유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묘하게 좀 연결되는 점이 있었는데 약간 좀 의도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올드보이까지는 아니고요. 살인의 추억의 원작 제목과 동일하다는 것에서는 조금의 고민이 있었고 하지만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보러 와달라는 어떤 여자 주인공의 그런 눈빛과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제목을 날 보러 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겹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밀고 가보자 라는 생각에 제목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럼 끝으로 이제 그 객석 질문 받기 전에 그 두 배우분께 뭔가 그 영화를 뭐 다시 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조금 사실 여쭤보고 그 객석 질문으로 감독님께서 직접 또 명장면이라고 마음에 드는 장면. 제가 나오셨는데 감독님 따라 뽑아주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맛이 좀 더 살아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제 마음에 드는 장면을 딱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대신 뽑아주시면 좋을까요? 나항수의 명장면이라 한다면은 저는 그 강수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밀고 나가는 저는 점잖은 듯하지만 계속해서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자극한 모습 이렇게 여자의 막 심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눈빛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을 찍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한윤 씨한테 좀 많은 부탁을 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사실 그 대사가 별 큰 의미는 없는 대사였지만 조금 반복되는 의미를 있고 싶지만 사실 저는 그 이미지를 끌어내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차갑게, 조금 더 동렬하게, 조금 더 캄다운하면서 이렇게 뭔가 원래 상현 씨의 모습처럼 이렇게 한 서너 가지 버전을 찍어봤는데 그 중에서 편집에 쓰인 거 조금 믹스가 된 점도 있어요. 너무 저는 그 장면이 마음에 들어서 뭐 굳이 이제 저에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요. 그 사실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그 1년 뒤에 이 여러 가지 방송 아이템을 고를 때 딱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이걸 한번 팔아야겠다라고 결정하실 때 그 표정이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유심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어쨌건 그 매체에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뭐 어떤 아이템을 고를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진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저도 하나 꼽으면 그 인표에 나오나요? 그 유럽선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상현 씨를 보고 섹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한남에 막 스마트한데 되게 뭔가 사람이 되게 남자가 그냥 섹시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약간 섹시했어요. 그리고 약간 나쁜 남자의 그 미소가 되게 좋았어요. 아 되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구나. 저는 팔을 올리면 섹시하다는 그 시집 뭔지 아시죠? 그 시집 그냥 좋아해요. 네? 그냥 좋아해요. 너무 그때 저는 다른 색깔이 그 한 점에서 저는 완전히 느꼈거든요. 많아요. 여원 씨의 네. 명장면? 아니 근데 저는 명장면 어떤 거 위주로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아니 그냥 그게 본인 많은 게 아니라요. 너무 여자로서 내가 그나마 제가 여자로서 배우로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저 미소 전 마지막 장면 돌아볼 때.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청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넘지 않은 선을 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대사도 없고 표정으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에 담긴 제 감성을 관객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감독님이 그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 장면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겸손해서. 제가 어떻게 그 장면을 잘 잤습니까? 연기가 너무 잘해주셔서 장면을 쓴 거고 그 사실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원래 시나리오 대사가 굉장히 더 많았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치고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대사를 많이 좀 생략하고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혹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강혜원 씨가 돌아보면서 그 방 안에서 입었던 옷이 그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엄마 옷이에요. 네. 그 계속 엄마가 한 두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인자한 미소를 바라보는. 네. 그때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식의 몇 가지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 장면이 참 좋죠. 상현 씨가 생각하는 우리 수아의 명장면. 뭐 굳이 또 제가 일단 꼽자면 저는 그 감독 소설 감독이 나와서 거의 뭐 노숙자처럼 여의도죠. 거기 때 뭔가 영화가 주는 이 영화가 전해주려고 했던 어떤 최초였던 주제라 그럴까 테마라 그럴까. 첫 장면처럼. 네,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이 확 와서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설 정신병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도심에 있는 나중에 경찰이 그대로 거기 되잖아요. 저는 되게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올 때도 인상적이긴 했지만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낮에 계속 했거든요. 근데 기자분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고 다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돌아보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볼 때 수아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악녀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녀가 당한 게 있어서 복수를 한 거지만 이렇게 복수를 택한다는 것 자체가 옳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보는 느낌이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섬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차갑고. 근데 예원 씨가 했던 표정은 그 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볼 때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기자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표정이 뭘 의미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좀 묘했대요. 그래서 이 수아라는 인물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저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 포함된 것 같아서 저도 그거라고 지금 마지막 표정이 제일 인상적이죠.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데 그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이번 영화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인 속 외에 또 얘기를 하는 작품 중 하나가 이제 그 도가니라는 작품도 있어요. 도가니처럼. 근데 그 도가니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그 공유 씨의 얼굴로 끝이 나고 살인 속도 그 송강호 씨의 이제 얼굴로 끝이 나죠.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만큼 이제 마지막에 여기 좋았다는 점. 네, 그럼 이쯤에서 객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손 들으시면은. 질문 많이 해주세요. 손 많이 써주세요. 저기 그 거의 한가운데 검은색 옷 입으신. 예, 손 한번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해도 되나요? 저 강여원 씨랑 이상희 씨 너무 팬인데 영화 너무 재밌게 봐서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제일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무래도 스릴러 작품이니까 좀 촬영 현장 분위기 이런 것도 궁금하고, 처음 두 분 보신 첫인상이나 아니면 영화 촬영한 부분의 그 인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 강여원 씨가 아무래도 연기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연기하시면서 다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촬영장 분위기는 저는 촬영장에서도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이런 말을 사실 인터뷰 때는 조금씩은 하긴 했는데 솔직하게 제가 촬영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내 음악에 이제 내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와 이제 단절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안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 오늘 기분 안 좋나?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개 방 중에 이제 배우들이 이제 쉴 때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독방에 가두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음악 들으시고 혼자 여기서 밥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제가 안 가면 사람들은 오지를 않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되게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배려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또한 가지 않았지만 와주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신이 연기를 하는데 이거 현실에서도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하나? 나에게 왜 저러지? 이런 불신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성격도 묘하게 더 예민해지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분 웃어줬던 분이 감독님이세요. 묘한 미소로 그냥 이러시는데 저분만은 나를 예뻐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사실 죄송했던 건 제가 입을 단절해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도 제작진 그래 좀 상대역인데 친하게 지내라는 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몰입이 확 들어가는 상태인데 왜요? 저는 나남수 PD님이랑 그때 처음 만남을 느끼고 싶다고. 내가 미리 친해져 버리면 내가 지금 상상했고 이분과의 내 기억 속에서 너무 이게 안 나올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연기를 그 순간에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생활 속에서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게 지금 와서도 되게 미안하고 또 인제서야 같이 있으면서 편해요. 이 사람 되게 나름대로 되게 친해지려고 되게 노력하고 제가 되게 가리는데 말도 계속 걸고 이제 알아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진호 선배님도 촬영 끝날 때까지 대화를 안 해서 끝나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화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다 저를 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다쳤죠? 네, 다쳤어요. 그런 몸의 상처를 까먹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데 다 온몸이 시퍼랬는데 발바닥 맨발로 계속 뛰어다니고 근데 아스팔트에 유리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100m치를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엔 강해요. 나보고 뛰라면 뛰겠어요. 근데 이 정신적인 거에 엄청 제가 힘들었던 건 그런 것 뿐이고요. 오히려 감독님한테 스태프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뛰냐고. 액션하라고. 그래서 남의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액션하는 씬좀 늘려달라고. 그럼 액션 하겠다고. 이 정도로 액션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당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뛰면서 넘어지고 뭐 맞으면서 부르면서 머리 박으면서는 이렇게 좀 제 요령껏 박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박는 화면에 그렇게 클로즈업이 안 잡혀서 잘 안 보이는데 벽에 진짜 냅다 박은 거예요. 이거 딱 들어가니까 이거 찢어진 거예요. 하모니 때도 찢어졌는데 저는 아직도 요령이 없구나 네가. 그러면서 스스로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연기를 할까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의 다친 거는 저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그 몸의 멍도 없어질지 모르고 이마도 다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화 잘 되게끔 여기 첫 번째 관객분들이시니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편하게 촬영했어요. 진짜. 저는 사실 예원 씨가 연기를 해야 됐던 그런 극한의 상황들을 겪은 게 아니었고 저는 사실 되게 침착하게 해 나가야 되는 촬영들이어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이 남수라는 인물이 이걸 취재해가는 과정 어떤 그 우여곡절, 기승전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감독님한테 제안도 하고 감독님한테 말씀도 듣고 논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은 있었지만 사실 예원 씨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드셨지만 저는 육체적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씬들을 다 촬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근데 그건 드라마에도 사실은 단련될 대로 단련된 입장에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심각한 장면들 제가 찍어야 되는 심각한 장면들은 예원 씨랑 같이 해야 되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른 장면들을 찍을 때는 저는 새벽까지 찍으면서도 스태프분들하고 농담하면서 재밌게 사실 찍었어요. 그랬고 그리고 예원 씨가 아까도 같이 촬영을 하는데 교류를 안 하고 본인이 사람들과 단절을 한 채로 지내서
죄송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첫날 저희가 그좀 힘든 씬들을 찍어야 했어요. 첫 만남부터. 그리고 그것들이 예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희 영화의 첫 촬영이었거든요. 저는 그전에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촬영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뭐 스태프들이나 모든 것에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게다가 그 극한의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원 씨가 집중을 하려고 하시고 근데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를 또 이번에 실패로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친 데? 예, 저는 저는 그 예원 씨 작품들의 퀵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퀵의 그 제작부였던 분의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저 배우는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몸을 안 아낀다고 심지어 그 작품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 헬멧을 쓰고 나오셔가지고 그 머리가 찢어지거나 했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좀 안전에도 좀 신경 쓰시면서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카메라 들고 계십니다. 저요? 카메라 다 들고 계셔가지고 예. 저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 초반에 한동식이라는 캐릭터가 이번 됐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안 나오는 게 혹시 어떤 이유에 더 안 나오는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보면 뭔가 극중 수화를 좀 자극하기 위한 그냥 기능적인 캐릭터로서 쓰인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똑똑하고 소리 나는데 감독님은 그게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출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예원 배우님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혹시 이학주 배우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학주 배우님이 연기한 한동식, 이학주 배우님 오나의 귀신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검은 사제들이 원작 단편이 있어요. 거기에 정동원 씨 역할로 나왔던 아주 신의 배우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너무나 열연을 해주고 그렇게 튀지 않는 그리고 아주 침착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람은 누가 수화가 보기엔 나쁜 놈이지만 뭐 상원장이 보기엔 충복이고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도덕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는 그냥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캐릭터였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해결을 해주거나 뭔가를 해준다기보다는 사라져서 두 주인공의 캐릭터의 어떤 더 퀘스천을 더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 의도였고요. 마지막에 똑똑똑이 누구냐는 것은 사실 시나리오에는 나남수예요. 시나리오 상에는 나남수가 오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나남수가 두들김이 나와요. 네, 편집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그냥 삭제를 하는 편이 훨씬 영화의 미스테리한 결말로 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설문지에도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빼니까 한동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경찰이 왔다. 그래서 그런 보는 재미를 마지막에 좀 주고 싶었던 끝까지 남아있던 장면인데 마지막 편집에서 싹 결정을 내렸던 장면 잘 보셨네요. 예, 또 이어서 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제일 왼쪽
남자분 같은데요. 예, 사람부터 들으세요. 아니요,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감독님 그 영화 보면 이게 좀 사회 무슨 스릴러 이런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중앙에 보면 이제 정신병원 장면은 완전 분리된 장면이고, 영화는 보면 좀 미국 좀 사이코로 비슷하게 무서우면서도 공포스럽고 이렇게 장난감까지 나오는 듯한 분들이었는데 그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강용원 배우님은 제가 원래 코미디 영화 팬으로서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스릴러로 도전하신 이유고, 네, 그거 궁금하고요. 이상윤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PD, 이제 중재 물린 PD 역할이 약간 좀 스테레오타입이고 좀 전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차별점을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짧게 하는 거예요. 네, 세 가지 장르가 섞여 있죠. 네. 이 스릴러라고 저희가 이제 규정 지었지만 스릴러에 플러스 알파 미스테리가 사실은 더 많은 엔딩까지 이제 좀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게 있고, 호러적이고 뭐 이런 요소들은 사실 중간 중간에 그리고 세트 분위기나 또 그 1년 후 그다음 현재 그 갇힌 독방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히려 스릴러가 좀 더 약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섞여 있는데 그 당연히 의도한 바이고, 이것들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첫 시작부터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올라내리락 하는 그 감정의 그 그런 관객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면들이고요. 정신병원이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제가 꾸며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꿈속의 장면들을 한 건 아니고요. 실제 오늘 잘해줘 해주셨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의 이야기와 실제 정신병동에서 어떤 식으로 환자를 취하고 이러고 있는지를 사실은 매뉴얼로 봤어요. 보고 그 반대로 했죠. 그래서 영화는 영화이고 이 캐릭터를 얼마나 괴롭혀야지 보는 사람들이 정말 간에 풀리면서 보게 되는지 그거를 좀 살려주고 싶어서 네, 저는 사실 스릴러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스릴러를 딱 찍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항상 남성 위주의 스릴러가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해외 영화를 보면 여성 스릴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자 배우가 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해볼 기회도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어울리고 잘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는 뭐 퀴디나 해운대 로맨스 코미디 이런 것들의 장르, 따뜻한 뭐 그냥,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좋아하긴 했는데 이런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저라는 사람의 양면을 본, 이제 영화 일을 15년을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내 안에 내면에 다른 것도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끄집어내준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도 뭔가 짠하고 여러분 앞에 이미지 변신을 해야지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회가 온 것을 감사하게 잘 받아서 내가 절대 이 역할을 망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 책임감으로, 그렇게 시작된 게 스릴러 장르고요. 사실 안 해본 장르를 내가 배우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 활동의 PD로서 전형적인 모습 내적으로 어떻게 좀 새롭게 하려고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하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새로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그 인물로서의 개인적인 서사 그 부분은 이 촬영이 진행되면서 조금은 성장을 한 케이스고 그 서사 부분이 이 영화 전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캐릭터적인 부분보다 이 인물이 이 사건을 임하는 태도,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관객들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눈을 제가 잘 돌려야 그거를 잘 돌려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다가올 때마다 그게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캐릭터적인 부분의 고민은 솔직히 하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황윤 씨가 이제 촬영 전부터 저랑 이제 이 시나리오 약간 개발되고 있는 시나리오 단계에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물론 나눴지만 사실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제안하는 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방향성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중간에 촬영하면서 저도 감독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때마다 옆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저런 거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엄청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세 분을 오늘 실제로 처음 뵀어요. 사실 이 기자 생활을 한 지가 꽤 됐는데도 세상에 그 황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 충분히 그 말씀할 역할도 되게 많은데 왜 영화 안 하시나? 일부러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 데가 없었고 또 영화 씨 같은 경우 영화를 너무 많이 하셨지만 후배 남자인데도 여기 그 기회를 다 가져가려고 해서 선배인 제가 그래가지고 늘 양보를 하다 보니 될 수가 없었고 또 이철학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인연이 좀 있어요. 뭐냐면 뭐 직접 말씀하시기도 그렇지만 여의도에서 그 브레드핏이라고 하는 이제 빵집을 근데 정말 맛있어요. 거기에 그 밀크빵은 워낙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 있을 때 그 보내주신 빵을 제가 먹고 언제 한번 인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들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 나오기 전에 그런 말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첫 장면이 여의도에서 시작하길래 여의도가 아무래도 이 도심을 상징하는 스카이라인이 좋아서 했던 거고요. 여의도도 잘 아니까 어느 학교에서 친구가 이게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아무튼 그래도 끝으로 이 세 분 그 마지막 그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하나만 딱 해주십시오. 네. 마이크는 저 안. 예, 그냥 진짜요? 근데 저 막 이런 것도 안 들어봤는데 막 봐주시지도 않고 막 배우들이랑 막. 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을 신경 못 썼습니다. 진짜 관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영화가 사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마치는 말을 하면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소통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제작자분이 처음에 저희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런 메시지가 이 영화가 아무리 어떻게 평을 하더라도 저는 자신감 있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니까요. 너무나 열심히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실제 정신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괜히 이 영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정신병원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일은 없고 선의의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영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정보인데, 저희 영화가 20대, 30대 분들은 되게 신선하게 되게 재밌게 봐주신다고 들었어요. 조금 40대 올라갈수록 살짝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평이라는 거는 다 항상 만점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느끼는 게 다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기자님들보다 훨씬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궁금해 주셔서 그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영화 잘 되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식 말대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 다들 오늘 이렇게 계신 분들처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자분께서 정말 오늘의 제가 좀 빠져있는 부분을 용기 있게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개봉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번째 이런 지구이사의 자리였는데요. 영화 보시고 되게 궁금한 점이나 이런 막 쓰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테지만 SNS에 약간 스포일러성 그런 멘션들은 좀 자제해 주시길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배우분들 먼저